한국도로교통공단 TBN 교통방송입니다. 국토의 대동맥을 잇는 우리나라의 고속도로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지기 시작했을까요? 조국 건설을 위한 전진의 맥박은 우렁차게 뛰어 민족의 꿈인 경부고속도로가 예정대로 기공됐습니다. 조국 건설에 앞장서 나가자고 강조한 1950년대만 하더라도 6.25 전쟁으로 파괴된 도로를 복구하고 국도를 포장하는 것이 도로공사의 전부였습니다. 문교부에서는 이번에 건설의 노래와 건설의 무용을 제정했는데, 그러다 1960년대 경제개발 계획이 본격 추진되면서 1970년에는 건국 이래 최대 토목공사라 불리는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었고,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 총연장 428km에 된 2023년 기준 4,000km가 넘는 고속도로가 전국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속도로 건설의 시작점부터 함께한 분이 있습니다. TBN 스페셜 도로 위의 숨은 영웅 2화 고속도로에 어려있는 꿈, 남영국 인천대 명예교수 두 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도로 위의 숨은 영웅 방송인 김성환입니다. 어제 이 시간 신발에 닳는 게 아까워 책보에 신을 매단 채 맨발로 등교를 하고 물에 불린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던 소년 남영국이 먹고 살기 위해 공학을 전공한 후 도로공사에 입사를 해서 대한민국 고속도로의 시작을 함께하게 된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국토 대부분이 비포장 도로였고 그나마 있는 도로도 구식공법으로 만들었던 시절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일은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정말 막막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일본어 서적을 우리 또래에서 내가 제일 먼저 봤어요. 그때 우리나라 책이 없으니까. 그 딱 휴가 딱 받으면요, 그 종로 2가 3가에 가면요, 일본어 서적점이 있습니다. 그 일본 책 내가 필요한 거, 예를 들어 축대 쌓는 거, 그 토목이거든요. 그 우리 모른단 말이야. 전책 같은 거 사면 사가지고 오고. 그 다음 돌 깨는 법, 그것도 사가지고 오고. 그리고 일본 책은 사가지고 오면 내가 볼 수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책이 없지. 그래서 남보다는 정보가 좀 빨랐어요. 당시 선진 고속도로 공법을 배울 수 있는 길은 일본어 전문 서적밖에 없었기 때문에 남 박사는 다양한 일본어 서적을 후해 독학으로 이론을 습득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선진 고속도로 공법의 이론을 익힌 남 박사는 이제 현장으로 나가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있었는데 내가 자청해가지고 현장 알아야 내가 진짜 기술자가 되겠다. 그래서 현장에 가가지고요, 가설하는 공법이라든지 기계라든지 그 아스팔트 같은 거요 깔 때 보면요, 그 휘니시아 같은 거 덤프 트럭 같은 거 돌아가지고요, 그 레벨 조정해가지고 차 일주일 깔아놓은 거 다요. 그건 진짜 경험에서 오는 거거든. 그런 것들도 보고 그래야 그게 뭐 강의한 책을 보든지 내가 실감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실제로 그 학문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론과 실전은 다를 수밖에 없는 법이죠. 책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알 수 없는 현장만의 특수성이 있으니까요. 그런 이유로 현장으로 향한 남 박사는 이때 시방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시방서란 설계, 제조, 시공 등 도면으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문서로 적어서 규정한 것인데요. 도면과 함께 설계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죠. 이때 남 박사는 우리나라 고속도로 시방서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었다고 자부합니다. 전부요, 그러잖아, 우리나라요 고속도로 시방서가요 세계에서 제일 좋습니다. 제일 잘 돼 있어요. 왜? 처음에 가질 때 일본
중앙고속도로. 그게 언제냐면요. 1968년, 69년, 70년대입니다. 그때 일본의 한신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동북고속도로 그 시방서를 다 가져오려고 내가 일본을 주면 일본을 내가 번역했어. 기획관리실에 앉아가지고 그때 내가 건들고 있을 때인데 다 번역해. 그게 1차.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들어온 친구들이 이제 시방서 가져왔어. 그거하고 비교를 해. 또 2차. 그걸 또 수정해. 그리고 그 다음부터 자꾸 업데이팅 되는 것은요. 미국에도 바뀌고 일본도 바뀌잖아요. 바뀐 것마다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로 것도 가져오고.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내가 강의할 때 우리나라에서 세계 제일 잘 돼 있는 시방서가 우리나라 거다. 일본의 주요 고속도로 시방서를 직접 번역해 만들고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들여온 시방서와 비교를 해 수정하고 그렇게 자료를 축적하며 최고의 시방서가 탄생한 것이죠. 고속도로 건설에 필요한 전문 지식도 부족하고 전문 인력 또한 거의 없다시피 했던 그때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 우리나라 고속도로 건설에 약간의 도움을 줄 법도 했는데 말이죠. 우리 고속도로에 제 외국인이 와서 지도해 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경부 고속도로가 딱 들어오면서 장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다나카라든지 영국제 그런 장비들이 막 들어오면서 이제 프렌트 아스팔트 공장이 막 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고급 포장이 생긴 거예요. 생기면서 그 지금 와비트 포장 그 포장이 이제 발달해가지고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로 바뀌는 거예요. 1968년 경부 고속도로가 착공된 이후 1970년대 들어 남해, 영동, 동해 고속도로가 차례로 시공되었는데요. 이때부터 가열식 아스팔트 혼합물인 고급 포장이 본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후 환경과 교통 조건에 따라 아스팔트 포장도 점점 개량되었지만 경부 고속도로 착공 이전만 해도 마카라 공법이라 불리는 재래식 공법으로 도로를 포장했죠. 옛날에는요, 돌골 놓고 아스팔트를 뿌리고 돌골 놓고 뿌리고 이걸 마카람 공법이라 그러는데 아주 재래식이에요. 먼지 안 나고 그 대신에 그래놓으면 도도도해요. 그 대신 먼지는 안 나. 그걸 우리나라도 처음에 일제 때 그런 도로가 많았어요. 문산서 서울까지 국도 1호선 국도 같은 거는 그 전부 마카담 포장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내 포장에 지금 얘기한 마카담 포장도 하고 일부 그 와비트 포장을 했어. 부산도 좀 하고 시내 일부 했어요. 했는데 진짜 경부고속도로 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아스팔트 포장이 들어온 거예요.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야말로 우리 민족의 피와 땀이 얽힌 민족적인 일대 예술작품이라고 찬양하면서 이 공사를 통해 우리의 저력과 무한한 1970년 7월 7일 마침내 경부고속도로 전 구간이 개통되고 이후 부산과 순천을 연결하는 남해고속도로, 신갈부터 강릉을 연결하는 영동고속도로, 강릉과 묵호를 연결하는 동해고속도로가 차례로 착공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우리 국토에 고속도로가 하나씩 늘어가면서 남 박사가 도로 위에 펼친 성과의 기록도 점점 길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무수한 전장을 지켰던 그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밤이 있습니다. 바로 동해 고속도로가 개통되기 바로 전날인 1974년 11월 12일 밤입니다. 개통을 하루 앞두고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그날 밤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이야기는 내일 이어집니다. TVN 스페셜 도로 위에 숨은 영웅 2화 고속도로에 어려있는 꿈 남영국 인천대 명예교수 두 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